평생 사람들과 잘 지내려 애썼는데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해받은 경험,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한 기억, 그런 상처들이 쌓여서 이제는 사람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거리감, 새로운 만남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꿰뚫어본 인간 본성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어두운 면을 연구했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통찰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를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라고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관계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진실 19가지를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가 그동안 관계에서 힘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될 거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합시다. 어떤 부모님은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지만 어떤 부모님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서운해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피하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못 받나 보다 할 수도 있고 무례하네하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투영된 그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 표상, 즉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나를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진실은 침묵은 가장 깊은 방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오해받으면 꼭 해명하려 했고 억울하면 꼭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됐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할수록 중심은 흔들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했을 때 그걸 해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설명하면 할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해명하면 할수록 더 오해가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럴 땐 차라리 침묵이 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자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시다. 옛날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한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막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진실, 사람은 약자에게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요. 강자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웃는 얼굴로 공손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어떤가요? 거기서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식당 직원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는 눈길도 안 준다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한테 친절한 건 여러분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서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힘의 차이 앞에서 결정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힘 있을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도 안 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위를 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녀한테 좋은 부모로 인정받으려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박수에 삶의 중심을 두는 순간 자기 존중은 점점 흐려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평생 헌신했는데 정작 자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늘 베풀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찾아온다면요? 그때 느끼는 허무함은 정말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중심을 남의 평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기뻐할까, 친구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서도 더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서 단단함이 느껴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내적 충만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남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이 내적 충만함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한테는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큰 상처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가장 사랑했던 자녀의 무관심, 평생 함께한 배우자의 냉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걸 기대합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내 편이 돼줄 거라고, 배려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자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지킨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례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깨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배려하면서 대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건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워도 예의는 지켜야 하고 익숙해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번째, 진실 말의 무게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입이 가벼운 사람들 있으시죠? 오늘 들은 얘기를 내일이면 다른 사람한테 다 퍼뜨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재미있게 떠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를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 위에 쌓인 말만이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온 동네에 퍼져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배신감이 들고 2번 다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들은 걸 함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 소문, 험담 같은 것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대로 말을 아끼고 무게 있게 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7번째, 진실은 교양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흔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교양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삼가고 자리를 낮춥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모임에 가면 꼭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양 있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훨씬 품격 있어 보입니다. 진짜 교양은 절제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꼭 상대방을 굴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더 안다고 해서 꼭 가르치려 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잔소리하면 오히려 꼰대 소리 듣기 쉽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태도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조언하는 겁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교양입니다. 8번째, 진실, 친절 뒤의 계산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익을 따진다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계산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도 없던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처음에 아주 친절합니다. 마치 자식처럼 챙겨주고 자주 찾아오고 선물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뭔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진짜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순진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친절, 과도한 관심, 이해할 수 없는 호의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대가 없이 드러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됩니다. 9번째 진실 무시는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낮추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결핍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굳이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내면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남을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안쓰럽게 봐주세요. 얼마나 내면이 불안하면 남을 깎아내리는 걸로 위안을 삼을까 싶은 거죠. 특히 나이 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 사람의 미숙함과 내적 결핍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무례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10번째 진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십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고요. 진짜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삶이 충만하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책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통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1번째 진실,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해줄게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말은 들리지만 행동은 느껴진다고요. 몸의 방향이 곧 마음의 방향이라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한다면 어떤가요? 친구가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연락하면 바빠서 못 본다고 한다면요?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짜라는 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진심을 보일 때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시잖아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돌봐주시고, 필요한 사람한테 조용히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2번째 진실, 믿음과 의심 사이의 균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균형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쉽고 너무 의심하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맹신하지도 끝까지 경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거리를 둔 신뢰가 가장 오래 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믿되 완전히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되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자녀한테 노후를 의지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스스로 준비도 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만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과 의심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13번째 진실, 험담은 결국 자신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남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뒤에서도 나를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남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 누가 물어봐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품격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쓴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가꾸는데 집중하세요. 그게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방법입니다. 14번째 진실, 감정을 흩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도 잘 나고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지고 눈물도 잘 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참으면 속으로 삭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하지만 화를 다루는 건 다릅니다.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다면 소리 지르는 대신 침착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엄마가 서운하구나. 감정을 흩뿌리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한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힘을 키우라고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연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15번째 진실, 상처받지 않는 힘은 경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말에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화내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라고 합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필터를 만들어서 가치 있는 말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흘려보내라고요. 이건 무신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말에 반응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필요 없는 말은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6번째 진실,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 가까우면 찌르고 너무 멀면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섭하면 자녀는 숨막혀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관심하면 서운해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관심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지켜보지만 강요하지 않는 그런 거리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럽고 너무 안 만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적절한 빈도로 만나고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 조절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가고 서로 편안합니다. 17번째 진실, 나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반드시 해치는 사람보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꼭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지 말고 오래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나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한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18번째 진실, 무관심은 가장 조용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라고 하면 욕설이나 폭력 같은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라고 말합니다. 존재를 외면당하는 경험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스마트폰만 보고 간다면, 친구들이 모임에서 나만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지만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것도 조언합니다. 남에게 무관심하지 말라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요. 자녀가 찾아왔으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친구가 연락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상대방한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19번째이자 마지막 진실,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로 모입니다. 기대보다 이해, 요구보다 존중이 관계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저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낮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배려해줘도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요구보다 존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존중하세요. 강요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때만 진심으로 행동한다. 강요로는 절대 진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존중과 이해만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가 꿰뚫어본 인간 본성의 19가지 진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보다 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고, 기대보다 존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나를 지키는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덜 상처받고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요.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상처가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기대가 아니라 이해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요구가 아니라 존중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평화로워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